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가 뭘까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름이 하나씩 나옵니다. 오늘은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 친누나인 김명옥 씨에게 연희동 주택을 매각했다는 건데요. 당시에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선 즉시 당시 매수자의 신분을 몰랐고 시세보다 싸게 급매한 걸 뇌물 운운한 데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즉각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죠.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에서 법조비리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장동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과연 대장동 의혹의 진실 뭘까요? 많이 궁금해지네요. 9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새로운 순서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허순구의 청년 생각, 새롭게 준비된 순서입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순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인사드릴 허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매주 새로운 이슈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이에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입니다. 우리 지역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 획정 관련 주제를 꼽으셨는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대구공항 이전 때 약속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가 우리 지역 선거구 획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하게 되면 현재 의성, 군위, 청속, 영덕 4개 군으로 이루어진 경북 북부 지역 1개 선거구가 의성, 청석, 영덕 3개 군으로 줄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 하한선 기준인 13만 9천에 미달하게 돼서 다른 경북 북부 지역 1개 군을 붙여서 인구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경북 북부 지역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 많으니 현재도 여러 개의 시군을 합친 초대형 선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변경하면은 다른 지역도 변경해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있는데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줄어들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인구 2만 6천 군에 군위군이 빠져나가니까 선거구 조정은 빼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부의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빼박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선거구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절차를 보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초안을 짭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네. 이 기준을 살펴보면은 인구, 지역 대표성, 도농 격차 등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구 기준인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하 편차를 2대1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2대1이라는 비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 2대1이라는 비율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에 따라서 내 표가 차지하는 가치,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도 바뀔 텐데 인구 상하 편차 2대1 기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게 뭔 소리냐 싶죠. 그 국회의원 1명을 뽑은 선거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과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의 편차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1인 1표는 서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위반한다는 건데요. 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가 60만이고요. 경북 안동 인구가 15만인데 국회의원 1명씩 뽑으면은 인구 편차가 4대1이니까
반칙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안동 시민 한 표가 서울 강남 구민 한 표보다 4배 가치 있으면 되겠냐, 우리 같은 대한민국인데. 네. 그래서 1대1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2대1로 기준을 맞추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2대1 기준을 적용하면은 서울 강남이 60만이니까 서울 강남 갑 30만, 서울 강남 을 30만 해서 이렇게 2명을 뽑으면은 네. 서울 강남 갑 30만과 경북 안동 15만은 한 2대1 정도가 되니까 이제 오케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수학 계산해야 되니까 좀 헷갈리실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2대1 기준을 맞추는데,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4년마다 바뀌고 대한민국에 200개 넘는 시군구가 있으니까요. 이 4년마다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골치 아픈 거죠. 예를 들어 인구 하한선이 15만인데 안동시 인구가 500명이 줄어서 14만 9,5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네. 뭐 예천을 합치든지 어딘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예천이랑 합치면 예천이 포함된 어딘가도 삑사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4년마다 이 선거구 획정 조정하느라 아주 야단법석 난리 부르스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삑사리 야단부 법석 난리 부르스 모든 말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인구가 워낙에 많이 바뀔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새로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경북 북부 지역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 대표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요. 1988년 대한민국 인구에 맞췄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이 늘었어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방의 인구는 더 감소했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는 커지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늘어나 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인구 편차 기준이 옛날에는 4대1까지 봐줬는데 3대1, 2대1로 점점 줄었어요. 즉 인구가 적은 지역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맞추려면은 국회의원 전체 숫자를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정수가 그대로니까 비례대표가 75명이었어요. 88년. 그거를 계속 야금야금 줄여서 지역구를 늘려왔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은, 또한 또 도시와 농촌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다르게 하지 않는다면은 경북 북부 지역은 계속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국회의원이 계속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좀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그럼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된다면 경북 북부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이 부분이 우리 지역과 지금 가장 관련 있는 쟁점인데요. 네. 현재 경북 북부는 문경 상주 선거구, 안동 예천 선거구,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 우성, 군위, 청송, 영덕 선거구, 이렇게 4개 지역인데요. 이제 군위가 빠져버리면은 우성, 청송, 영덕의 인구가 부족하니까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다시 분리하면은 안동시는 인구가 많아서 단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예천, 의성, 청속, 영덕을 붙이면은요, 인구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천, 의성, 청송, 영덕 너무 선거구가 넓고 생활구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안동 예천은 도청을 공략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 겨우 합쳤는데 이 다시 쪼개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은, 이거 제가 생각해보는 의견인데요. 네. 군위가 인구 2만 6천이니까 영양의 인구가 1만 6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양을 떼서 의성, 영양, 청속, 영덕 이렇게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인구 하한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울진을 붙이면 또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의성, 영양, 청송, 영덕, 울진 이 또 면적이 너무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부분은 경북 북부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 도민들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이 가장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을 위한 방안일까를 좀 맞대고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참 인구 하한선에 맞추려다 보니까 생활권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너무 여러 개 많은 군 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떤 개선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인구 편차를 맞추려면요, 지역 대표성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늘리면 지킬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서민들한테 좋은 건데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인구가 계속 줄면 어차피 국회의원의 시군 대표성을 못 지켜요.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계층 대표성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요. 의석, 역량, 예천 등 개별 시군을 대표하는 역할은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이 좀 역할을 하고 네. 나라 전체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현재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해봤자 어차피 지역 대표성 못 지키니까 네. 경북 전체로 여러 명을 뽑는 대선거구제, 유럽식으로 해서 지역 대표성을 좀 넓게 가고 네. 특정 지역이 아닌 농촌과 같은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게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허순규의 청년 생각은 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정말 지금의 선거구 문제를 완전히 바꾸는 청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없으니까 지역 대표하는 건 시장, 군수, 지자체장이 하고 국회의원은 그냥 전국구 대선거구제처럼 그렇게 뽑자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또 반대하는 입장도 참 많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봤고요. 오늘은 경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또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이 선거구 획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음 주는 국회의원 선거는 3년 남았으니까요. 지방선거가 또 내년인데요. 네. 이 경북도의회나 안동시의회 같은 기초시군 의회에도 획정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시리즈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슈죠. 경북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이야기 준비해 주시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순기의 청년 생각 첫 번째 시각이었죠.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회 이슈였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그랜드 오픈 1588-7349 영무토관.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영찬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동 출신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대장동 개발 의혹이 미쳤을까? 그리고 각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여파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낙연 후보는 쫓아가고 있을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앞섰을까? 많은 점들이 궁금했을 텐데 네. 추석을 간통한 차기 대선 후보 지도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헤럴드 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6일, 27일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28.6%, 이재명 후보 28.5%, 홍준표 후보 15.9%, 이낙연 후보 12.8%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 고발 사주 의혹 부담을 안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치권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 초대박 허리케인 태풍급 이슈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두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0.1%포인트 차 양자 대결 구도 양강 대결 구도는 그대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초특급 허리케인급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시소 게임으로 국면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지금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전 세계 1위 이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됐던 것이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이슈가 등장하면서 일파만파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 호남 경선에서 광주 전남은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를 했지만 네.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했지만 전북에서는 과반 이상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작은 날개를 이재명 후보에게 달아주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프레임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타일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또 보수 쪽에서는 전망을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쪽 저쪽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이 재결집하는 프레임 현상, 프레임 효과로 지지율이 다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돌풍이 일까 했는데 이낙연 후보로선 네. 지금 난감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결선 투표 갈 수 있을까요? 이슈성과 기술적인 면, 이슈성과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네. 결선 투표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이낙연 후보는 위기에 몰려있다. 사면초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타 한 방을 먹이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반전할 것이다. 그것이 호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것이 이낙연 후보거든요. 말 그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다자 대결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기술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여당 민주당 대선 후보가 4명만 남았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10월 10일 이전에 만에 하나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사퇴하기로 하면 이게 누적 득표가 재계산, 또 조정이 되게 되면 네네. 이재명 후보는 또 누적 득표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또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낙연 후보 결선 투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로서는 전망이 좀 밝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좀 살펴보면 고발 사주 의혹이 부담인데도 지지율은 계속 유지되고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도 1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윤석열 잘한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토론회거든요. 여기에서 토론을 잘 못해서 지지율이 깎이면 어떡할까. 그런데 정작 토론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한 방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마치 프레임 현상, 프레임 전쟁처럼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더 결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이지 않듯이 고발 사주 의혹도 이 태풍이 아니라 사찬 속의 태풍, 미풍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간 조사 결과까지 있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를 계속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건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무야홍이 아니라 또 돌돌홍이 아니라 홍일점이 아니라 이 국힘홍이 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몇 차례 토론회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는 전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 역선택이죠. 2030 세대 나 홍카콜라예요. 20대 남자, 2대남 지지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TK 지역,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원 50%, 또 국민 여론조사, 그것도 이 본선 1대1 가상 대결 형태로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질문되기 때문에 조사를, 국민 여론조사 실태, 여기서 가장 앞서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직 윤석열 후보를 앞서지 못하는 현상, 결과, 네. 이것이 아직 홍준표 후보의 현 주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각 후보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정당 지지율 차기 대선 일정과 가까워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지혜 아나운서 기억나시죠? 네. 네. 바로 운동회 효과입니다. 지금 뭐 약간 들쭉날쭉 우후죽선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더 근소하게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더 확고하게 앞선다라고 분석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차기 대선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제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차기 대권 구도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정당 지지율은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 파장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기 축구단에서 또 활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게 산재냐? 네. 몸이 아파서 5억 원 퇴직금에 45억 원의 산재 위로금을 받은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천 대박 아니냐. 더군다나 이거 로또 대유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마 아빠 저도 화천 대유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는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또 상당한 영향, 또 차기 대권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MZ세대, 2030 세대에 치명적일 수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거 제명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위기감,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화천대유 사건을 조금 지켜보면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안도 하나 짚어보면 백신 접종, 미성년자도 백신 접종해야 한다라는 여론도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12에서 17세 또 백신 접종 예약받고 있거든요. 임신부도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과연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요? 미성년자 백신 접종 관련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미성년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49.1% 거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고 천천히 한다라는 응답으로 나타났고요. 등교 등 일상 회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42.6%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작용 문제거든요. 그런 만큼 미성년자 백신 접종에 나타난 여론을 보면 이 확진자가 지금 2,000명대 후반 또 심지어는 3,000명이 넘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위드 코로나로 순순히 가도 될지 국민 여론을 더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안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